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차트를 분석할 때 엘리어트 파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를 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확답합니다. 이 이론이 나온 지는 80년이 넘었지만, 특히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죠.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부터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차트 패턴을 다루는 이론에는 공리가 있어요.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큰 스케일에서의 패턴이 작은 스케일에서도 반복된다. 그게 프랙탈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이거를 근간으로 두고 있어요. 엘리어트는 1900년대 초반에 현물 차트를 근거로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5분봉, 1분봉 이런 거 그때는 없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루는 가장 작은 스케일의 파동이 서브 미뉴에트 파동이라는 건데, 이것도 1시간 봉 이하예요. 즉 요즘 코인 차트처럼 선물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30분 봉 이하의 스케일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거시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이 잘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로소 최근에서야 밝혀지기를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이 적용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양자역학이 적용되죠.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엘리어트가 5분봉, 1분봉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론이 아니기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5분봉, 1분봉 이런 스케일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분봉 스케일에서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부분도 있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심취해 있을 때는 다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세부 카운팅을 매우 중시하면서 1분봉까지 하나하나 다 카운팅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카운팅이 아닙니다. 카운팅은 다 돼요. 어떤 파동이든 카운팅은 다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엘리어트가. 중요한 거는 카운팅을 통한 매매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아예 다릅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매매에 적용하는 거는 추후에 다룰 거고, 지금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만 얘기 중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엘리어트 파동은 작은 스케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엘리어트 파동이 적용되는 스케일과 적용 안 되는 스케일의 경계 지점은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적용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0분봉 미만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30분봉 이상에서는 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매매를 할 때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어트는 파동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동인 파동과
조정 파동이죠. 동인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조정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뉘어요. 동인 파동은 또 둘로 나뉩니다. 임펄스와 임펄스가 아닌 걸로. 임펄스가 아닌 동인 파동으로 나뉜 거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임펄스랑 조정 파동으로 나누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임펄스가 아닌 동인 파동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다이아고널이죠. 약속이 있어서 파동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